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 클럽. 오늘도 우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 책을 골라오셨는지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이제 2년 전에 DP1이 나왔고 요즘 다시 DP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DP2인데요. 그 전에 이제 두 분은 군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군대 경험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군 생활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청년님부터. 네, 저는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저는 병사 출신이었고요. 네.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군생활을 마친 국군 병장으로 전역한 공병 출신입니다. 공병이라 하면 그렇죠. 다리를 찢고 다리를 해체하는 저의 특수병은 지뢰 폭파병이었습니다. 오, 지뢰 폭파병. 네, 그래서 실물 지뢰 이렇게 훈련도 하고 네. 군생활에서 기억 남는 건 유해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찾지 못했고 제 옆에 있던 선임이 유해 발굴을 하게 되어서 같이 경례도 하는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ROTC고요. 병사 출신이 아니라 간부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고. 간부를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ROTC 52기로 군복무했고요. 저는 기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탱크. 군용어로 하면 전차 소대장과 인사과장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병사들의 주적이라고 불렸던 간부로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DP 얘기랑도 좀 연관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간부의 입장과 또 이 병사의 입장을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년 전에 이제 DP 시즌 1을 우리가 국군의 날을 맞아서 소개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DP2가 나왔는데 물론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DP는 디저터 퍼스트의 약자로 이제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제 체포조로 활동하고 있는 준호와 호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좀 각색을 한 작품이고요. 이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채 탈영했던 5명을 쫓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좀 그리고 있다면 이제 시즌 2는 조금 더 확장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탈영을 한 병사들의 경우 군 내부에서 이제 부조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하 구조의 폭력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하지만 내부에서 그 해결책을 사실 잘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쉽지 않은 탈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뭔가 탈영을 하고 나서 잡히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도 해결책은 여전히 없는 시스템을 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된 이후에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많은 호응을 끌어낸 작품이어서 올해 시즌2도 나왔는데요. 시즌2에서는 좀 극단으로 치달았던 탈영병이 저지른 뭔가 극단적 선택 이후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1처럼 여전히 좀 보면서 많은 생각거리, 고민들을 좀 던져주고 있는 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즌 1과 이 2가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즌 2가 아예 시작되잖아요. 네. 2에서는 시작부터 이 준호와 호열, 그러니까 그 구교한 배우와 정혜인 배우, 이 난관이 펼쳐지던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DP로 활동했던 준호와 호열 역시 이제 그때 기억이 일상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호열 같은 경우는 언어 장애가 일시적으로 와서 언어를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준호 같은 경우는 다른 보직으로 배치받지만 여전히 뭔가 군 내부의 폭력성은 끊이질 않고 그는 계속 그런 걸 바라만 봐야 되는 그에게는 그때 있었던 시즌 1의 일들이 자꾸 환청으로 장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PTSD를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포조의 일은 계속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개별 병사 내부의 이야기를 그리는 에피소드
것도 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문제 지점들을 좀 확장시켜서 이 문제 지점들이 왜 금세 해결될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구조적 문제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즌 1에서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병사의 친구였던 한 병사도 자신의 어떤 괴롭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총기 난사를 막사내에서 저지르고 그리고 탈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군대의 어떤 시스템에 따르다 보니까 아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던 이야기 등을 좀 함께 보여주면서 좀 발생한 문제가 단순히 뭔가 개인과 뭐 부대 내에 몇 명 이런 것의 문제를 떠나서 한 군대 혹은 소대를 넘어서서 군대라는 전체 구조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야기의 서사가 단순히 군대에만 있는 이 군인들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속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조명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네. 총기 난사의 가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좀 대립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가해자의 어머니도 사실 자신의 자식이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물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억울함은 있겠죠. 그리고 총기 난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아들이 그 부대 내에서 좋지 않은 짓을 벌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지금 현실은 자신의 자식이 잃었으니까 그쵸. 그 피해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이제 그 피해자의 죽음이 단순히 총기 난사로 바로 이제 즉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그 군대 시스템 때문에 나라의 시스템을 따르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네. 이제 헬기가 올 수 없는 지역이다 지역이었기 보니까 때문에. 이제 명령을 기다려야만 했던.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탓할 곳을 찾기 힘든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언론의 이 둘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구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언론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언론 역시 이런 거를 좀 자극적인 이야기와 자극적인 사건들로 이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실제 원인 규명을 위해서 활용되는 뭔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좀 홍보, 말 그대로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로만 좀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것을 받은 여론들의 입장에서는 마녀 사냥을 하기 좋은 그런 먹잇감으로만 비춰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모습도 있고 또 관련 사실에 대해서 이외의 좀 피해자들도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던 중사가 나오는데 그 중사는 이제 국가보안법에 이제 위반으로 형벌을 살게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군 내부에서는 어쨌든 보여주기식 해결책을 했다면서 이제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묻자 몇몇 책임자를 대표적으로 직위해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전체 시스템에서 좀 또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시즌 1을 방영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극중에서의 현실도 우리의 현실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마 두 분이 군 생활을 하셨을 때보다는 또 훨씬 또 많이 흘렀죠. 또. 네, 예. 흘렀고 변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이제 듣기도 했는데 사실 그 내부의 상황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게 별반 변하지 않은 것들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변화도 진짜 느리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해병. 사건도 네. 여전히 기사에서는 오리무중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렇고 또 이 사건 외에도 군대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1년, 22년 때는 군 인권센터 조사 결과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성폭력 관련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어떤 유행병에 대해서도 좀 부실 대응했다라는 기사가 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군 생활을 하지
하지 않았다. 나는 저렇게 겪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겪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변화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반증,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 이러한 것을 겪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 많이 좀 괜찮아졌어, 충분해졌어 라는 것을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또 단순히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보기에는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누구나가 겪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지켜보다 보면 이것이 비단 군대에서만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그렇죠. 사회로 네. 확장될 만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떤 사건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론이 보기에는 그것이 뭔가 투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또 제기하는 것이 있어서 더 사건이 뭔가 확증 편향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이를테면 뭐 SNS 같은 경우에서 군대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라고 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화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좀 납득 혹은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모두가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설득력을 갈 수 있게 좀 해결책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신바님은 이번 DP2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따로 있다고요? 일단 제가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어떤 점이요? 나오는 단어, 네. GOP와 GP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르죠. 뭐 이런 것들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이르고. 네네네. 그래서 다른 점은 있죠. 네, 다른 그런 단어들, 체계들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도 좀 고민이 있었고 됐겠네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군에 대한 이슈가 되게 건드리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는 주제였기도 하고 네. 하지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드라마를 보자면 짜임새는 꽤 정말 훌륭한 드라마다. 작품성. 작품성은 정말 좋은 드라마다. 그래서 그 웹툰 원작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나 연출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음악이 그 장면에 정말 잘 어울리게 선곡을 하고 배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 내에 있는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 주인공이 필요했던 그 사연의 어떤 당사자가 필요했을 때 딱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씬마다 보여주는 어떤 흡입력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저처럼 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이 요소들이 좀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좀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가족과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제 뭐 연인과 혹은 부부가 이렇게 좀 즐기시면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DP2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원에 등장했던 이 조석봉 그 일병의 모습이 나오면서 뭐 준호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이제 군대가 참 변한 게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과거의 군대와는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또 군대 안에 생기는 부조리와 구타 및 가혹 행위는 반드시 좀 근절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DP1, 2에서 묘사된 가해자들과 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 영화는 아니죠. 이제 웹드라마죠. 네, 드라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저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 우동준. 예. 네. 전 DP라는 콘텐츠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힘듭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힘듭니다. 진짜로. 네. 힘들고 저는 뭐 군대 내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 바로 옆방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생활관.
네, 바로 네. 옆생활관. 네. 이런 용어가 단어가 다르잖아요. 너무 이게. 어려워요. 바로 이제 옆생활관은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의 실제 경험과. 그래서 저는 사실 DP 그 예고편만 보고 나서 저건 내가 봐야 돼서는 안 될 콘텐츠라는 걸 느꼈고 지금도 보지 않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 건 또 잘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죠. 묘사를 문제 제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오늘 영화 소개 콘텐츠 소개에 이어서 저도 좀 군대란 단어와 맞닿아 있는 고민해야 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조금 더 특화돼서 제목은 군인권과 안전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어색하다. 네. 군인권과 안전의 새로운 만남. 아, 그죠. 제목부터 어색한데. 작가는 더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요? 네, 작가는 이 책을 쓴 작가는 헌병 대장 직무를 오래 수행한 김경호 작가 전 대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군인들을 위한 신문이 있는데 국방일보라고 이 그렇죠. 있어요. 국방일보들도 이제 이등병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면 각 이등병대 뛰어가서 매일 나오는 신문인가요? 매주였나요? 매주죠. 매주. 아. 네. 아마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늦으면 또 혼나고 이제 그렇게 날랐던 이 국방일보인데 여기 이제 인권 칼럼을 오래 연재했던 분이 이제 헌병대장이었던 김경호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글을 중심으로 엮어진 책이고 군대 안에서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한 책인데 약간 혹시나 제목만 이렇지 내용은 좀 동어 반복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오늘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헌병대장이 쓴 군대 내 인권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는 좀 생소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인권 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교롭네요. 이제 헌병대라는 것이 군인들을 수감하는 그렇죠. 또 네. 경찰을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저한테도 읽으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좀 재밌게 참 읽었는데 이 군인이 어떻게 인권이라는 개념을 고민할 수 있을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군대라는 조직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또 아니기는 해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닌 타 공동체의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희생해야 되는 조직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과 군대가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가는 이제 변화된 병령의 내부 문화 그리고 또 헌병이라는 직무로 여러 청년들의 현실을 계속 바라봤던 이 직군의 특수성 때문에 아주 어떤 인문학적인 인권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가는 군대라는 조직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가장 먼저 실험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조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DP 얘기를 했는데 이 DP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이 탈영병을 쫓는 헌병대 네.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헌병 대장이 말하는 인권은 뭘지 궁금해집니다. 저자는 군대와 인권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고정관념들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적인 군대는 있어도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군대는 없다라는 게 통념이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가능하지가 왜냐하면 않는. 다 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의 이 지휘 판단이 네. 되게 중요한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참 함축하는 여러 구조적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과 의견이 강조될 수 없고 명령식으로 하달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습들 이게 우리가 흔히 경험했고 기억하는 군대의 모습일 텐데 저자는 실제로 이런 관련된 믿음과 우리의 관념이 군대 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요. 이 본격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군대 내부에서 왜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선되지 않는지 우리의 관념적인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만나보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군인의 존재 이유가 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우는 역할이 군인에게 부여가 되고 있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살할 수도 있는 국가적인 범위가 허용된 존재가 바로 군인이다라는 그렇죠. 딜레마가 있다라는 건데 타인의 생명보다 국가가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타인과 나의 인권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이라는 극한 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시 하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일사불란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고, 이와 관련된 어떤 배경에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 중시되어서 다수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혼재가 된다라는 거고, 그때 생존이 더 불리해진다. 방향성이 맞춰질 때 생존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군인다움에 대한 태도적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군인다움. 네, 그러니까 네. 병사들의 느슨함이 군사력 약화로 이어진다라는 논리와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논리에 대해서 헌병대장인 저자는 전혀 다른 쟁점들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논리를 듣고 나니까 현실적인 인식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이어서 인권에 대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제 저자는 인권을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반론을 제시를 하는데, 먼저 전쟁을 나가 총을 들어야 하는 군인이지만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고, 그렇죠. 국제 법규를 준수하고 우리 국토의 방해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권을 박탈하려는 외부의 힘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수행하는 무력이기 때문에 군인이야말로 인권을 고민하고 있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힘이다라는 선 조건이 있다라는 걸 새롭게 대전제를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이 총을 들고 누군가를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이 경시된다라는 이 전제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조직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인권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먼저 바꾸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명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 사람만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건데, 오히려 개인의 의견을 무시할 때, 그러니까 병사들에 의해서 장교가 희생당하는 내부 폭력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 의해서 부당한 지식이 많이 반복될 때 오히려 내부 폭력이 훨씬 많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어야 된다. 의사가 더 많이 나와야 내부 폭력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 군기가 느슨해질 때 위험하다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도, 네. 이게 병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이 자신의 지시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이 간부들의 카리스마 부족, 병사들에게 지시와 존중을 받지 못한 리더십의 결여,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을 때 내 말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불안함, 여기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헌병대장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전환이, 저는 좀 헌병대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인권은 가장 군인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에 가깝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군인은 인권을 지키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군인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다라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DP2에서도 이제 그 하사와 네. 아마 상병과의 관계 속에서 네. 이제 또 문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내 말을 듣냐 안 듣냐에 대한 문제로도 싸움이 네.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헌병대장은 오히려 가장 인권에 가까이 있는 조직이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군대 존재하는 목적이 자유 그리고 뭐 정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는 개념을 듣고 나니까 저도 그동안 들어왔던 개념이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에서 무슨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의 대전제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무신조를 봐도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겠구나, 인권이란 개념이라는 맞네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책에는 그 외에도 어떤 미투 사건에 대한 소고라는 글, 그리고 음담과 험담의 메커니즘,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런 여러 챕터를 통해서 군대 밖 사회의 여러 사건을 다시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계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인권이 왜곡되는지, 어떤 인권이 훼손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책을 읽다 보니 상당히 유연하고 열려있는 분이다. 솔직히 좀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을 경험했던 입장에서 헌병대장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절대 만나면 안 예, 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런 사람이 국방일보에 인권 칼럼을 쓰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자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찾아내고 버텨내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제 군대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권에 기초한 대화와 고민이 시작되기를 작가가 계속 바라고 있고 저도 바라고 있고 이 책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저도 오. 제목이 너무 좀 너무 이제 국방일보에서 볼 듯한 제목이긴 해서 저도 좀 많이 낯설게 책을 폈는데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군대 내 공동체가 이 책과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청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만난 컨텐츠는 웹드라마 DP2와 헌병대장 출신인 김경호 작가가 쓴 군인권과 안전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 색깔도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군대는 뭐 그런 집단이지 하고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한 콘텐츠들을 여러분도 보고 들으면서 또 읽어보면서 군대라는 문화를 먼저 이해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